안녕하세요. 세이지 약국 실습생 김학영, 김도연입니다. 약국에 가면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 피로에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총 8종이 있으며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신경계 기능, 혈액 생성, DNA 합성 등 다양한 과정에 관여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B군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비타민 B군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많이 먹어도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B1은 돼지고기, 현미, 통곡물, 해바라기 씨 등의 풍부한 비타민으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뇌 활동의 주요 에너지원이 포도당인 만큼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직장인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겠죠? 그래서 B1이 부족하면 만성 피로나 집중력 저하, 식욕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붓고 마비되는 증상인 각기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서는 결핍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B1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여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높은 섭취량으로 인한 명확한 독성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입니다. B2는 고기, 우유, 간, 신장, 치즈 등의 많은 비타민으로 에너지 생성과 항산화 작용을 하며 점막 보호 기능이 있어 세포의 성장과 기능 유지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B2가 부족하면 입술이 갈라지거나 입꼬리에 염증이 생기거나 피부 이상, 안구 건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결핍이 오래 지속되면 빈혈이나 눈의 수정체 혼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B2도 과량 섭취했을 때 특별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흡수되지 않은 성분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비타민 B2가 배출되었을 때 소변이 형광색처럼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B2와 관련된 흔한 현상으로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나이아신 역시 에너지 대사와 신경 전달에 관여하며 건강한 피부와 소화관 및 신경 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녹내장 예방 및 진행 완화 효과가 있으며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B3가 부족하면 설태, 구내염, 신경과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게 부족하면 펠라그라라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부염, 설사, 정신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3는 과량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아신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홍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 손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과량을 복용하기보다는 성인 기준 권장 섭취량인 12에서 18mg에 맞추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5, 판토텐산입니다. B5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만들고 분해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각종 감염증을 방어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 등 다양한 대사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판테놀은 판토텐산의 알코올 유사체로 연고 및 화장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어 판토텐산으로 변환되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손상된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B5는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결핍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불균형한 식생활을 하는 알코올 의존증 등 심한 결핍이 발생하면 저혈당증, 십이지장 궤양, 피부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과잉증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B6 피리독신입니다. 피리독신은 에너지 대사 및 헤모글로빈 생성에 관여하고 신경 전달 물질과 면역작용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리독신 결핍이 심해지면 피부염이나 빈혈, 구강염증, 발작, 면역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리독신은 비타민 B군 중에서도 과량 섭취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대부분은 과잉 섭취 시 체외로 배출되지만 피리독신은 예외적으로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체내에 축적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말초신경 손상, 손발 저림, 감각 이상, 균형 감각 저하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B군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면 피리독신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6번째는 비타민 B7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 및 혈구 생성에 관여합니다. 또한 비오틴은 모발과 피부, 손발톱 건강을 돕는 영양소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유지, 혈당 조절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오틴이 결핍될 경우 피로, 우울, 근육통, 모발 손실,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오틴을 과량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필요량을 초과하면 모두 배출됩니다. 하지만 고용량 복용 시 심장마비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트로포닌 단백질 측정 결과 및 갑상선암, 유방암 등과 관련된 일부 혈액검사 결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저용량의 비오틴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용량의 비오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만약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 혈액검사 최소 72시간 전부터 비오틴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번째는 비타민 B9 엽산입니다. 엽산은 DNA 합성과 세포 분열, 적혈구 생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성장과 충분한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충분한 엽산 섭취가 필요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피로감, 빈혈, 심장결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엽산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량의 엽산 보충제는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빈혈을 가려버릴 수 있는데 이때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신경손상은 계속 진행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엽산은 하루에 총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비타민 B12 코발라민입니다. 코발라민은 적혈구와 신경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DNA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발라민이 부족할 경우 피로감과 빈혈,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 균형 감각 저하 및 치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발라민은 간에 상당량 저장되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어 채식주의자나 비건처럼 동물성 식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결핍 위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B군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신체 활동이 활발한 낮 시간에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아침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고함량 비타민 B를 복용하면 대사가 활발해져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비타민 B를 복용했을 때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B의 특정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예민하다면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과 함께 섭취해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8가지 비타민 B군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비타민 B1, 티아민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근육 기능, 피로 회복, 집중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은 에너지 대사와 세포 성장 및 기능 유지 역할을 하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으로 소변색이 변화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고용량 복용 시 홍조와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B5, 판토텐산은 감염을 방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에너지 대사 및 헤모글로빈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특히 과량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B7, 비오틴은 모발과 피부 건강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고용량 복용 시 혈액 검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B9 엽산은 세포 분열,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며 임신 중 필요한 비타민으로 고용량 섭취 시 비타민 B12의 결핍을 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은 적혈구와 신경세포를 유지하는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타민 B군은 그냥 필요회복제라고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역할과 주의점이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비타민 B3, B6처럼 과량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비타민도 있고 B7처럼 혈액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타민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함께 복용한다면 각각의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약사나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비타민 B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